안녕하십니까. 이주영 법무사입니다. 성년 후견 제도는 당사자를 후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년 후견인이 되면 후견인에게는 포괄적인 법정 대리권이 인정이 되는데요. 이 법정 대리권 중에는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는 행위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해서 매매를 할 경우에 이를 임의대로 처분하고 후견인이 법정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 문의해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실사례를 가지고 사건 본인이 거주하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행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요. 부친이 치매에 걸려서 자녀 한 명이 성년 후견인 신청을 해서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친의 병원비가 부족해지면서 이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비용으로 병원비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후견인 자격으로 처분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이 절차를 진행하고 매각을 진행해드린 사례가 있었는데요. 우선 성년 후견인은 어떤 행위를 대리할 수가 있을까요? 성년 후견인이 되면 사건 본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재산에 대한 법정 대리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이 주어지게 되죠. 여기서 재산 관리를 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후견인이 사건 본인의 재산을 관리한다는 것은 재산의 보존 또는 관리, 처분 행위, 모든 행위를 다 포함하는 포괄적인 대리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을 매각해서 병원비로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매각해서 병원비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거주하는 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성년 후견 심판문을 보면 대부분 대리권 범위와 관련해서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를 하게 되면은 그 법률 행위는 무효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무권대리 책임이 따를 수도 있겠죠. 거주하는 건물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원에 피후견인이 거주하는 부동산에 대한 매매를 허가해달라는 신청을 내서 허가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거주하는 건물을 매매하는 행위, 또 대금을 수령하는 행위, 필요하다면 월 인출 한도를 늘리는 것도 신청할 때 필요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인출 한도 등에 대해서 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매매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본인을 치료 목적으로 정신병원을 옮기거나 또 다른 장소로 격리하는 경우에 후견인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네, 후견인이 사건 본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더 나은 정신병원으로 옮긴다든지 또는 다른 장소로 격리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허가를 받을 때 이를 항목별로 어떻게 해서 사건 본인의 후원을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허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성년 후견 심판문에는 이렇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항목별로 규정해 놓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항들을 숙지해서 추가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이를 이행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을 하고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신청서는 누가 제출해야 될까요? 신청서는 이 청구권자는 후견인만이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년 후견인의 권한은 모든 법률 행위를 포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데, 다만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성년 후견이 될 때 어떤 부분이 허가 사항이고 어떤 부분은 추가로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는 전문가와 상담이 중요합니다. 이상 실사례를 가지고 사건 본인이 거주하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 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법원의 허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